임금님 몸은 구슬오기 전에 옥에다가 이자에다가 구슬옥을 붙여갖고 세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옥새예요. 제가 재미난 거를 좀 준비했는데 긁으셔야 돼요. 자, 10장 중에 카드 5장을 뽑으셔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 미치겠네. 뭐 이런 것도 만들어 갖고 다녀? 뭐요 이게? 다 빼내도 됩니까? 네.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 생각이 나고요. 비싼 음식을 먹으려면 화가 나면서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이건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굶었던 시절은 안 굶어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굶어서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 못 먹었다. 또 돈이 있는데 안 먹고 아꼈다. 굉장히 차이가 나요. 가난보다도 힘들었던 경우는 배우고 싶은데 못 배운 것던 거죠. 글을 배우고 싶어서 했는데 못 배우는 건 굉장히 힘들죠. 시간도 없어도 배워야 돼요. 저는 사실 글씨 쓰는 것도 일기 쓰면서 배웠거든요. 어떻게 초등학교 나온 사람은 글씨를 써서 팔 수 있겠어요? 머리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좁잖아요. 그다음에 한 길밖에 못해요. 두 길, 세 길을 오면은 헷갈리고 다 잊어먹고 시간을 못 남겨요. 식당에 가서 비싼 거 먹으려면 먹어지겠습니까? 이거 저거 다 먹어집니까? 이게 돈을 쓰는 걸 안 배웠기 때문에 첫 번째 못 먹어요. 막 쓰질 못해요. 그리고 입는 것도 마찬가지. 그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가는데 저는 한 가지를 하면서 인생이 전부 쭉 그림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그림 벗어날 수가 없죠. 아, 어렵다. 어디서 이런 걸 만들어갖고 손글색이냐? 이런 걸 왜 물어요? 나는 환갑 들 때 은행 빚이고 집을 사는데 빚이고 빚을 10원도 없이 평생을 노후를 살고 싶었기 때문에 빚이 없어요. 가난하지만 빚은 없어서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통장에 돈도 벌면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처박혀 있어요.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나는 지금 쓸 돈이 10년을 산다고 그래도 1억밖에 못 써요. 쓰던 습관대로 보면. 1년에 1,000만 원을 쓰도 나 정부에서 나온 돈이 있는데 2천만 원이면 살 거 아니에요. 이 늙으니까. 10년 해야 2억이면 다 되는데 정부에서 그나마 노동부에서 400만 원 줘 1년에 건강보험에서 400만 원 주고 뭐 강의 좀 나간 데서 주고 뭐 1,000만 원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버는 거 쓸 거고 뭐 2천만 원을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돈 벌겠다고 꾸구리가 앉아서 일을 하면서 머리가 아프고 뒷골이 땡기고 올 때는 화가 날 때가 있죠. 바보냐 너? 근데 일을 보면 안 하고 싶지 않는다. 평생 해갖고. 일은 7인데 나 죽어서 갈 묘까지 다 사서 맞춰놓은 상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 편히 살다 갈 겁니다. 빨리빨리 갑시다. 일이 지금이서 작품이라는 걸 할 수 있지만 일은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건 맞아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되고 거기서 조금 나아지니까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부유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거 하다가 당연히 내 인생은 즐길 수 없다는 건 맞아. 내가 즐기고 댕겼으면은 손님이 끊기고 가정이 파괴되죠. 그걸 어디로 했는지 취미가 어디까지냐? 그건 편한 사람들 얘기고 기술자는 취미가 해서는 안 됩니다. 장인들은 취미라는 거 없어야 돼.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난 이렇게밖에 보질 못해. 이거는 초창기에는 어떤 수단을 해서 팔으려고 애를 썼고 손님한테 건네줬고요. 가만히 서로든 어떻게 하든 중년 넘어서면서는 다시 새겨주는 경우도 해봤고요. 지금은 쪼개버리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시간이 요럴 때는 쪼갤 때는 중간 정도예요. 기능이 중간 정도 왔을 때 그거는 새로 파면 돼요. 근데 지금 말년에 오니까 그게 고치면 돼요. 말초신경하고 칼로 가서 어디를 고치면 고기 제피겠다, 어디를 고기 제피겠다. 쪼개버릴 때는 숙련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찬찬 만들었는데 잘못됐다. 그거는 도자기 같은 데서 쪼개는 건데 도장에서 쪼갤 때는 그게 아니었었거든. 집어 던지고 새로 파줬거든요. 글자가 여기가 안 돼서 갔는데 여기가 틀린 데가 보이거든. 내가 하면서 알거든. 근데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 아니죠. 그거는 주고 나면 내가 찜찜하죠. 또 글자가 보면은
생겨날 때부터 큰 대자는 이렇게 사람이 두어 있잖아요. 팔 벌리고 그 위에다 선 하나 그으면 뭐가 돼요? 하늘천이죠. 그 위에다 가운데 점이 조금 올라가면 뭐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자를 점 하나를 잘못 찍어서 조금 한테다가 악센트를 더 주고 나면 글자가 다른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네요. 착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중년이 이제 모르니까 이게 이상하다 하면 좀 버리기도 하고 나의 자존심 살린다고 하겠지만은 지금은 그거를 다시 살짝 갈면서 옆에 걸 조화를 있게 사방을 다 조화를 지금 맞췄는데 그것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새로 판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틀 사흘 한 걸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수정하고 만들면서 지금은 처음부터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장은 빈 곳이 없어야지만 좋은 도장이다. 그건 점성술에서 쓰이는 얘기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나는 그렇게 안 보는 것이 허와 실이 있어요. 공간이 있으면 연못이라도 해서 한쪽 구석기를 메꿔 놓으면 잔디가 옆에서 받쳐주죠. 잔디를 이렇게 닦아면 몇 메터에다가 요만해서 연못을 조그만 걸 파놓고도 연못이 잔디 전체를 받쳐주잖아요. 조화를. 글자가 다 다르니까 글자에서 특성을 살려가지고 공간을 채워서 답답하지 않고 깝깝하지 않게 만들어야지. 바짝 마른 사람들은 거의 일자로 반듯반듯한 도장을 원을 해요. 근데 좀 뚱뚱한 사람들은 글자를 굵어서 우각하게 자기 몸처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한마디로 딱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좋아요. 나머지 5개 질문을 다 대답하실 필요 없는데 한번 긁어보세요. 무슨 질문이 있나 한번. 있죠. 이런 건 없다는 건 말이 없죠. 오자가 나버렸으면 다른 사람이 되는데 그거 줄 수가 없고 그건 다르고 그 사람이 좋게 만들어져야 했기 때문에 난 그렇게는 안 봐요. 그 정도는 아니고 이거는 전혀 아니죠. 저는 그 사람의 서류에 쓰는 몸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그 스케일이 도장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도장 왜 새기러 왔습니까? 선생님 뭐 그래 점잖게. 나는 복을 새길 수 없습니다. 문제예요. 내가 복을 새길 수 있으면 내 것만 하지 왜 당신한테 팔어? 나는 선생님 이름 석자를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문양을 만들어 드려가지고 선생님이 문서에 쓰는 몸을 하나 만들어주는 건데 쓰실 때는 선생님이 판단해 써야 되는 게 이건 복이 있으면 안 돼요. 아무런 사람도 그때는 꺾여요. 개인과 개인 거래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의 문서에 찍는 몸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장에서는 서류에 이렇게 찍힐 때 그냥 도장 찍은 게 아니라 문서를 작성하고 찍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영이라고 그래요. 그 서류에 그림자로 비쳤다. 그러니까 그 몸이 서류에다가 비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찍는 거가 아니라 네.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도장을 찍으면 잘 되면 본전 미치는 것 뿐인 거예요. 왜 그러냐? 계약서에 이미 얼마를 벌기로 되고 손해볼 거 이미 약속일 때 다 정해져 버렸잖아요. 자기가 도장을 찍었어요. 그럼 찍은 뒤에 1억을 벌었어요. 그 도장 써서 1억 벌었는데 왜 손해 난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 서류를 잘 봐라. 1억 2천을 벌게 되어 있는데 1억만 벌고 못 벌었으면 2천 손해 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박수 소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장은 어떤 행위를 하고 약속할 때 찍어요. 그게 안 지켜질 때는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잖아요. 동양상국에서는 그거 하나 주고 몇십억도 주고 몇백억도 주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든 도장을 다른 사람이 그렇게 썼을 때 아 저거 내가 한 거야 라고 어떤 그런 뭔가 좀 자부심도 있잖아요. 사실. 있죠. 그건 자부심이 있죠. 한마디로 딱 그런 게 있으니까 내게 비교될 수 있어서. 그 다음 거는 이거는 아무도 없어요. 내가 했던 거기 때문에 훈장처럼 보여요. 이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계로 만든 거다 몇 백 배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내는 것은 긁어내면서 새기면서 아니면 모든 걸 보면서 나무가 나이가 어떻게 먹었던 것 같다. 이게 한번 보시면 너무 재미난 게 나이가 어떻게 돌아갔어요? 요렇게 아프면 요렇게 큰 거예요. 그러면서 구름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요렇게 아파서 돌아온 것은 여기가 눌리니까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럼 여기서 클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가에 뺑뺑 돌아 큰 거, 동그라미. 그럼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게 한없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 썩은 나무는 이미 요만큼을 고생해서 지가 이제 살아남았잖아요. 고생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나는 이게 굉장히 즐겁고 좋은 거예요. 이 나무가 어떻게 고생을 했고 어떻게 해서 컸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남은 모르는데 만든 사람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봐서 실패해봤고 저것도 실패해봤고 이것도 해봤으면 그거는 분명히 이거 떨어져도 겁이 안 나죠. 근데 또 반면에 거기에서 실패만 한 사람은 두려움이 더 많아져요. 평생을 하던 거라서 일을 없으면 불안해요 또. 근데 일이 내가 도장을 잘한다? 그런 생각은 아니고 경험이 있어야 두려움이 없죠. 경력과 연륜과 경험과 이런 것들은 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은 완생을 이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직까지 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완생은 택도 없죠. 완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1호 명장을 가진 거는 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고요. 그 이상 더 뭐를 할 게 뭐 있어요. 국세 제작하는데 자문위원도 해봤고 인장공의 기능사 시험 문제 출제도 해봤고 심사위원도 해봤고 할 건 다 해봤는데 그런 거 다 필요찮아요. 단지 이제 제가 느끼면서는 이제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학자들은 학문으로 익혀서 책에서 보고 현실을 보면서 분석하면서 그거를 뺏겨가지고 서로 접목을 해서 만들어서 하나의 탄생을 만들어내잖아요, 학자들은. 그래서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술자들은 그게 아니라 손으로 하면서 손에서 느낌이 나온 것을 일반인들한테 알려줄 수 있거나 또 학문의 이 도장은 다른 공예 품목과 다르게 모양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각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원래는 본인이 못 새겨서 본인이 해야 되는데 새겨달라고 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뭐 그 사람 이름을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내 나름대로 소통이 돼서 공감을 느껴서 사용하는데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를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항시 부족해요. 제 지금도 만족한 도장은 한두 개 될까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저는 인장공예 대한민국 1호 명장 최병훈입니다.